네, 그럼 이번에는 그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 국내 경제도 지금 상당히 실물 경제가 어렵죠. 수출도 줄어들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경제 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 준비한 게 뉴딜 펀드를 준비했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우려도 있고, 왜냐하면 과거에 녹색 펀드니 통일 펀드도 있었지만 그렇죠. 네.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뉴딜 펀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뉴딜 펀드 대표님이라면 뉴딜 펀드에 투자하시겠어요? 그렇게 제가 네. 제가 그 대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근데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지금 5년간 190조가 들어가는데, 네. 자, 1번 5년이면은 정권이 바뀌겠죠. 그 사이에.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과거 정권에 또 했던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좀 녹색 펀드 같은 42개가 있는데, 뭐 2017년부터 지금 다 청산에 들어가는 거고, 뭐 통일 대박 펀드인가요? 통일 펀드. 그걸 첫 해는 뭐 100%대 수익률 하다가 그것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뭐 시뮬레이션 해보면 운영사 정하고 그다음에 공모하고 뭐 하면은 내년도 2분기나 돼서야 우리 국민들 투자 자금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딱 대선이 1년 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것을 감안하고도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인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연간 수익률이 이제 중요한데, 이러면 이 공공성이 가미된 거거든요. 스마트 스쿨, 뭐 인프라 깔고 이러면, 제가 경험한, 저도 공무원을 했는데요, 수익률 2% 넘기 이거 힘들거든요. 그 지금 근데 수익률 2%에 만족하실 투자자들이 있으실까? 어차피 이제 예산으로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5년간 190조가 들어갑니다만, 거기서 보면 사는들 정책금융기관에서 100조, 그다음에 5대 금융기관에서 한 뭐 70조, 그다음에 뉴딜 펀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뭐 인프라, 그다음에 뭐 지금 얘기하는 모든 뭐 신재생 에너지 뭐 등등 다 하면요, 특히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것들을 보면 신청하고 해상풍력 바람개비 돌릴 때까지 평균 5년 걸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거기 뭐 수용해야죠. 그다음에 뭐 깔아야죠. 뭐 등등 하면은 과연 그래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물론 소부장 필승 코리아 펀드는 문 대통령도 재미를 보셨죠. 5천만 원 넣으셔갖고 3천만 원을 지금 수익률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지금 꽂히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해져 있었잖아요. 투자처가 딱. 네? 뭐 소재 뭐 이거 다 해서 딱딱 정해졌는데, 지금은 사실 투자처도 정해있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어디 뭐 이거 하겠다 저겠다 얼개는 있습니다. 얼개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디에 가는지. 근데 아주 특수 이런 목적지가 나오지 않으면요, 우리 다 아시면 펀드 이거 돌릴 때 보면, 아니 어디다 정확히 할지 모르면 뭐가 없어지냐면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벤치마크 할 게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이 뭐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2분기인데 그러면 너무 동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에서 아주 이 참 말하기 좋은 이 뭐 언론들이나 또 투자사에서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을 못 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부분이, 이런 구체성이, 펀드라는 건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해 어떤 종목이 어떻게 그렇죠.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서 섹터에. 뭐 어느 나라에 어떻게 가고 뭐 등등 딱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도 좀 풀어야 될 게 많습니다. 왜냐면 민간 투자법상 지금 인프라 펀드는 법을 좀 고쳐야 돼요. 그다음에 자본시장법도 SOC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리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도 변경도 쫓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야, 요새 이렇게 뭐
뭐 휴가 갖고 싸우는 이 전국에서 이게 뭐 여야가 합의가 돼서 나올 건지. 그래서 너무 이거를 빠르게 내신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부터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섬세한 부분들을 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만 얘기하면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일단 이 뉴딜 펀드 일정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정부가 모펀드를 만들고 그렇죠. 자금을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운용사를 모집하고 그러면 이제 내년 2분기부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시기적으로는 좀 늦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많이 늦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녹색 펀드 때도요. 2008년, 2012년 갖고 이제 42개가 나와서 그때 한 3천억 정도 들었는데요. 결국은 녹색 펀드도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어디다 투자할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펀드가 그래도 수익률을 내야 되잖아요. 어디다 투자를 했냐면요. 다 삼성전자, LG전자에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수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는데 지수도 보면은 나온 거 40개 이제 거기 뭐 포함되는 종목들 보면 특정 자산운용사가 정해놓은 것도 하고 거의 뭐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적성보다는 뭐 조급하게 나오는 그러한 성격의 펀드가 되면 사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국민들 우리가 국채 찍어내면은 뭐 국채 시장이 지금 교란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한 달에 한 10조 정도는 우리가 뭐 채권 시장에서 하지만 이렇게 턱턱 얹히기 시작하면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채권 금리가 올라오면 실질 금리가 거기에 또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이 0%대의 지금 저금리에 대한 그런 중요한 정책 역할을 이제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일 대박 펀드도 보면은 잘 됐죠. 잘 되다가 2010년대 근데 2016년도에 개성공단 폐쇄하면서 이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러한 외부적인 충격에도 뭐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안심시켜 주셔야 하지 아직까지는 조금 이 투자자 눈높이에 좀 성이 안 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어쨌든 뭐 내년 2분기서부터 투자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어떤 일들이 계획이 돼 있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스케줄 가지고도 이러한 산업과 관련된 그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좋아지면서 기대감으로 지금서부터 투자 자금이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그쪽 분야가 좀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대가 있지만 그런 선순환적인 시장이 있다면 뉴딜 펀드 만들 이유가 없죠. 사실. 그러면 뭐 지수를 만들어서만 운영을 한다든가 해서 수익자 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책임도 자기네 지고 이건 또 혈세로도 이제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뉴딜 펀드를 지금 칭찬하는 부분은 일단 이것이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거 오래간만에 듣는 소리거든요. 이거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금 쏠림 현상을 좀 개선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뭐 한쪽으로만 지금 계속 몰리고 기술주니 뭐 바이오니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진짜 균형 맞춰서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진짜 순기능 중에 순기능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는 게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이런 개념적인 요소는 있습니다만은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조금 더 이게 돼야 되는데 또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뉴딜 하면서 환경, 탄소 중립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보다 그런 데서 선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들은요. 2발자국 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네트워킹 하는 사람들은 다 신재생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 마지막 5분은 수소 경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도요. 수소 운반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수소에다가 암모니아를 넣어서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기술 한국이 갖고 있어요. 네. 등등이 굉장히 우리를 부러워해요. 근데 생산하고 운반하고 저장하는 게 그게 수소 경제의 인프라거든요. 그거 할 수 있는 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발 앞서서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신재생에서만 지금 얘기가
끝나니까 풍력, 태양광, 우리 지금 석탄, 뭐 화석연료의 대체로서의 실효성이 있느냐의 부분은 굉장히 큰 퀘스천이잖아요. 네. 가야 할 방향은 맞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수소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효율적으로도 좋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전 우주에서 제일 많은 원소가 수소 아닙니까? 네.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정말 엄청난 부분을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다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계적 트렌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 기상 그 기후 그럼요.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는 뭐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요번에 뉴스 보니까요, 오늘 그 미국의 덴버인가요? 어디 쪽에서는 어저께까지는 폭염이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폭설이 내렸다고. 맞아요. 어이가 봤어요. 없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대역병도 사실 기후 변화의 뭐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뭐 그린랜드가 저 북해 쪽에는 지금 지금 50년 동안에 녹은 양에서 가장 많은 양이 올해 이제 녹았다고, 빙하가요. 그 다음에 그쪽 얘기는 뭐냐면, 그래 빙하가 녹다 보니까 빙하 안에 갇혀 있던 이러한 병균들이라든가 우리가 바이러스. 몰랐던 가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새로운 팬데믹의 원인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부터 하는데, 우리가 다시 잘 아시지만 흑사병이니 뭐니 다 있잖아요. 환경 파괴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 뭐 흑사병 잘 아시지만 수돗물에서, 수돗물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같이 공용으로 쓰는 우물물에 뭐 오염부터 시작된 부분들, 콜레라 뭐 다 그게 지구의 이 전염병은 모두 기상재난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뉴딜 펀드 이 자체도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어떤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퇴보되는 걸 막는 거, 현상 유지를 위한 투자라도 일단 해야지 좀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 줄어드는 거를, 경제가 망가지는 걸 막아야 네. 되는 거 아니냐. 네. 돈을 들여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민간 기업한테 그거 맡기면 더 잘할 텐데요. 규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규제를. 아니 뭐 우리 타다도 지금 뭐 이거 해결 못하는 지금 이러한 정치 지형과 뭐 이해관계 간의 그런 어떤 극렬한 이런 싸움, 이런 거를 풀어주는 게 정치권이고 정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뉴딜, 미국의 뉴딜이 이제 잘 됐다는 얘기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뉴딜은 어떻게 되냐면, 루즈벨트가 들어오면서 첫 100일 동안 15개의 법을 먼저 재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뉴딜이라는 그릇을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모든 규제를 뭐 다는 풀었지는 않습니다만 관계된 규정들을 싹 고치고 나서 입법이 끝난 다음에 돈을 갖다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선호가 바뀌죠. 아무리 지금 의료 이 원격 의료 한다 그래도 의사들이 저 날리고 다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진짜로 뉴딜이 되려 그러면 제도의 개선이 먼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뉴딜을 우리가 겉으로만 본 거죠. 100일 동안에 뭐 제도 개혁을 하고, 그때 이제 뉴딜러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전문가와 그다음에 이 뭐 정치권, 그다음에 이 정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백인이. 그러한 과정들을 지금 우리 생략하고 이제 나가려 그러니까 조금 뭐 파열음이 납니다만은, 지금 뭐 엄중한 이런 경제 위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방 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정부가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정부가 하면 할수록 구축 효과가 일어날 뿐이고, 민간한테 하도록 지금은 좀 위임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뉴딜 펀드가 조성이 됐을 때 투자할 만한 그 어떤 수요가 크게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뉴딜 펀드에서도 뭐 은행 그런 데서 빼고 그러면 결국은 7조 정도인데요. 이게 과연 마중물 효과를 내느냐 이제 걱정이 됩니다. 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GDP가 2,000조 정도, 1,900조, 2,000조 되는데 이건 부가가치로만 따진 게 2,000조잖아요. 그러면 전체 경제는 우리나라 1경 정도가 되는 곱하기 4를 하니까요. 1경 정도가 되는 경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5조, 10조 넣어봐야 한강물에 물 한 국자 더 퍼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뭐 표시는 날 수가 있습니다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진짜로 다른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5조 갖고 7조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시장이 눈 깜짝하겠습니까? 아니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230조 갖고 비메모리 간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따지고 우리나라 미래를 얘기하는 뉴딜이 뭐 5년간 190조 그러면 연간 뭐 40조인데 눈도 끔짝 안 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 섹터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럼 지금 만약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중후장대 산업들, 이제까지 한국 경제를 끌고 왔던 수출의 역군들, 이걸로는 이제 더 이상 중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도 그렇죠. 없고 새로운 섹터에서 새로운 산업이 이제 일어나야지만 한국에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가 생겨야지만 네.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이오, 의료 쪽을 뭐 그렇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런 어느 쪽으로 가는 것도 사실 민간이 정해야 된다. 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가 해줄 일이 많죠. 사실 인프라가 깔리면 그때부터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세울 때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욕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차도 없고 공장도 없는데 그거를 깔아놓으면 어떡하느냐. 근데 그거를 깔아놓자마자 주변으로 공단이 생기고 유통이 생기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인프라죠. 인프라를 깔고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인프라라는 게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5G. 지금 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중국에서 4년 전에 6G를 시작을 했고요. 네. 영국에는 22세기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또 6G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절치부심하는 게 뭐냐면 5G에서는 지금 지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6G를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6G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적어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는 통신망입니다. 그건 자기네들이 1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한 발만 더 나가면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 그래서 정부는 철저하게 인프라, 경부고속도로 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민간이 알아서 들어오는 그게 선순환 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그 경제를 의도한 대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과거 개발 시대 때의 어떤 마인드, 관료 마인드 네. 이런 게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뭐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자꾸만 이 관료들은 자기네들이 그걸 자꾸만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손을 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생기고 있고요. 항상 제가 이제 뭐 연구를 하고 이렇게 보면 경기 침체기하고요. 새로운 기술하고 만나면 꼭 산업혁명이 생겼어요. 근데 요번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기가 됐잖아요. 근데 산업혁명도 어마무시한 디지털부터 해서 ICT가 지금 최고조의 뭐 고지까지 올라와서 이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산업혁명입니다. 네. 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항상 승리했던 나라들 보시면 미국 중기기관차 나오는데 다른 나라 안 하는 철도를 깔았잖아요. 대한민국이 민주화 산업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뭐 결단코 말씀드리는데 도로망을 너무나 잘 깔았거든요. 등등이 정부가 해야 될 일과 민간이 할 일들은 조금씩 지금 더 세분화되고 있는데 그냥 민간한테 한번 믿고 맡겨보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디테일하게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네. 딱 큰 틀만 인프라 뚫어주는 역할. 예, 그리고 이제 뭐 공정하게 관리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대신 이제 규제 개혁은 정부가 주도로 좀 해주세요. 근데 그 규제 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말로 지금 지금 몇십 년째 맞습니다. 듣는 얘기가 네. 매번 규제 개혁. 규제 개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더 쉬운 게 있습니다. 규제 철폐. 규제를 바꾸려고 그러지만 없애라. 없애요. 네. 그거야말로 길입니다. 규제 개혁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모든 정권에서.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사모펀드 사건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발견된 문제점을 치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간편한 건 일단 국회 청문회 끌려가니까 공무원들 입장에 그냥 없애버려. 아예 규제를 그냥 팍 막아버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니까 그럴 때 정부가 선방향으로, 순방향으로 나갈게 할 수 있는 게 정부의 실력이고 능력이고 또 국민이 바라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높여지는 바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난 영국에요. 영국 그 수상실에 22세기 위원회가 있다는 걸 보군요. 뒤통수 한 번 맞은 것 같아요. 네. 앞서고 있네요. 세상을 앞서서 보려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중국에서도 그 뉴 인프라 사업인가요? 무슨 그렇죠. 새로운 인프라 사업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이제 5G 관련된. 근데 거기에 원칙이 과대 투자를 하자.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년 후, 20년 후 필요한 게 요 정도야. 그러면 요 정도가 아니라 그거에 2배가 됐든 이런 식으로. 그래야 폭발하는 그걸 맞출 수 있다. 시장 수요를. 지금 경부고속도로 보세요. 원래 4차선이었잖아요. 근데 몇십 년 안에 이게 지금 16차선까지 큰 데는 8차선으로 가잖아요. 그것까지 보는 그러한 중국의 미래지향적인 모습. 어떤 때는 참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그러니까 공무원 경쟁력의 근본을 어떤 분은 그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순환보직제로서 한 군데서 오래 못 있고 자꾸 부서를 옮기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나의 그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직 친구들이야 공무원들이 많아서 아직 거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혁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저도 공무원 생활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기라성 같은 분이 이제 고시 공부해갖고 들어오는데, 우리 자조적인 얘기로 그럽니다. 천재들 모아서 고시치기 하고 바보로 은퇴하게 하는 게 공무원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사회가 바뀌려면 먼저 규제가 없어져야 되고, 근데 규제가 없어지기 전에 사실 공무원 조직 자체가 좀 좀 더 개방적이고, 뭔가 혁신적인 분위기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